야당에선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등 취임 전 인수위 때는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는 등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닙니까? 김건희 또 김건희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공천 개입, 공천 장사까지 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명태균 게이트로 특검 수사는 물론 대통령 탄핵에 폭탄이 터졌다고 할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니냐, 전주현 의원님. 야당에서는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다라며 이제 여사 문제,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하는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마치 힘이 있고 실세가 있고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특수 관계가 있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치맥 회동부터 옆에 앉아 계신 오신환 의원이 부시장으로 계셨지만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부터 윤 대통령의 당선, 거기에 김영선 의원 공천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배후에서 쫙 주물락주물락 다 했다. 동아일보 인터뷰 보니까 자기는 산을 만든 사람이에요. 민주당은 바람을 잘 불게 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산을 그 바람이 뚫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천공을 능가하네 이런 논평이 지금 나오거든요. 네. 허풍쟁이다. 민주당에는 굉장히 호재죠 지금 네네. 이 상황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비선 실세이기를 좀 바라는. 네. 그리고 또 카더라 민주당이 또 그런 사실 선동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네. 제가 겪은 민주당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명태균 씨를 정말 엄청난 천공을 능가하는 그런 비선 실세로 만들려는 어떠한 그런 또 조짐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를 이제 보면 이렇게 확실한 지금 주고받은 문자랄지 네. 사실 명태균 씨가 정말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말 외에 오고 받은 문자란지 이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확인했을 리는 지금 없는 거죠. 민주당 인사한테 명태균 씨가 그런 오고 가던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지금 천공을 뛰어넘는다. 사실 천공도 굉장히 저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비선 실세로 뭘 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된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명태균 씨도 결국은 가공의 인물로 지금 네. 가공의 실력자를 만들려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누가 먼저 소개를 했냐.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공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통령실에 누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사실은 그거거든요. 이분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고 또 이분을 그러면 7월 25일에 이제 2021년 7월 25일에 건대 입구 앞에서 치맥 회동을 하는데 그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하는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가장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이 공천 개입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공천 개입이 있었냐. 예. 그리고 또 올 총선에 공천 개입이 있었냐. 예.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역할을 했냐 사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격가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핵심은 이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도 수사 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검찰에서도 또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수사를 밝혀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불분명한 그러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언론에 얘기함으로써 나오는 이런 네. 거 가지고 현재는 진상 파악이 전혀 안 된다.
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분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공천 개입도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공천 개입은 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규현 변호사님.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해명, 강한 반박이 주요 정치 인물로부터 재반박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부정확한 해명들이 쑥쑥 삐죽삐죽 나오고 있어서 정치권에서 의구심이 더해진다는 건데, 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 발끈했잖아요.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이 데려와서 소개시켜준 인물이다. 명태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더 가까운 인물 아니냐. 우리는 모르고 저기랑 더 친해요. 라고 발언했잖아요.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핵심 측근으로부터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명태균 씨 핸드폰으로 김건희 여사가 김종인 대표 측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내용은.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틀렸다라고 김종인 전 대표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반박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에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해명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엊그저께 그 인터뷰 발언 하야 탄핵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다음날 바로 취소했지만 이 대통령을 협박한 거잖아요.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농담 삼아 한 얘기다. 기사 삭제를 요구했어요. 이런 정도인데도 지금 대통령실에 보이는 반응과 또 해명을 보면 실제 이 사람이 비선 실세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인 것으로 당연히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해명들이 바로 반박당할 해명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당장 어떻게 관계가 시작됐느냐? 이준석 대표 메시지 공개해 버렸어요. 비선 실세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일야당의 대표한테 유력 대선 후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 부각될 윤석열 이 당시 전 검찰총장에게 사과하라, 전화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부터 실제 적어도 대통령 부부가 이 관저에 들어갈 때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사실, 본인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실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지만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명확히 비선 실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사해서 확인하면 되죠. 이거를 그냥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 본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비선 실세로 민주당이 키우고 있느냐?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누구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 특히 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명태균의 주장 내지는 정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영선 의원이고 보좌관이었고 또 명태균 씨 연구소에서 당시 보궐선거에 관련된 회계 책임자로서 이 돈 흐름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강혜경 씨의 언론 인터뷰 전문이 공개됐어요. 돈 흐름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인터뷰를 보면 명확하게 해명이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공천됐는지는 그 얘기 또 지금 명태균이 했던 얘기를 보면 사실관계가 딱딱딱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당장 정치자금법 문제가 돼요. 정치자금 부정수수 문제가 되고요. 공천 관련해서 이런 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지금 당장 이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태균 정도의 정치 브로커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현행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랑 관계가 없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났고 한 2번 정도 만났고 허황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정도로 해명으로 막아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왜 그러느냐. 그리고 명태균은 왜 갈수록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어제 그 인터뷰에서 하야 탄핵 얘기를 했다가 농담 삼아 했다는 얘기로 취하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다른 언론에 가서는 또 똑같은 취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어떻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누가 봐도 비선 실세였고 뭔가의 실체가 존재하는데 그걸 수사로서 규명하기에도 어렵게 만드는 뭔가 꽉 잡혀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당연히 이 사항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명태균은 비선 실세로 보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드러나서 실체가 없었던 뭐 말만 무성했던 천공이나 이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천이든 국정이든 아니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서든 상당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개입될 거라는 강한 추정과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뭐 천공 이상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로 보고 이 상황을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 왜 대응하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반면 명태균 씨가 하는 각종 주장들이 사실과 멀다라는 비판과 반박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이 많은 걸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 윤 대통령 후보와 당시 이준석 대표가 만났던 건대에서의 치맥회동 같은 경우도 그거 누가 기획했냐? 내가 기획했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했지만 이준석 의원, 그거 명태균 씨가 기억한 거 아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김병민 수행 대변인 제가 직접 취재했어요. 무슨 명태균이 기획을 하냐? 이준석하고 내가 기획한 거다. 라고 바로 반박되는 여러 가지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라는 반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신환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이게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지금 발언으로만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저는 좀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네네. 이거에 대한 친소관계, 뭘 어떻게 만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전주 의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만날 수도 있고 누가 소개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약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만약에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다거나 아까 말한 공천에 뭐 관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지 뭐 몇 번을 만나고 또 사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김건희 여사나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게 다른 어떤 공적인 영역에 그것이 개입되지만 않았다면 만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저 사람의 실체나 저 모습이 좀 국민들로 봐서는 석연치 않은 사람을 왜 관계를 했을까 이런 어떤 뭐 석연치 않은 시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무슨 범죄 행위로 아니면 국정농단으로 확대 비약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무리스럽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의 관계 그 속에서 회계 책임을 했던 아까 강혜정 씨 요 관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고받은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이 공개됐던 것이지 그들의 또 언론 인터뷰나 본인들의 발언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것도 지금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명태균 씨와의 어떤 관계를 앞서서 확인되지도 않은 실제로 저는 저 대통령실의 뭐 관계자들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좀 발언을 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에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반응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명태균 씨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여돼 있는 부분부터 빨리 소상히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관계자들의 또 주요한 발언들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논란 전해드렸고요.